작은 마을의 작은 초밥집. 형광등 불빛이 어둑한 저녁 분위기를 은은하게 비춘다. 20년 만에 처음 열린 고등학교 동창회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치 자신의 삶을 뽐내듯 화려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명품 핸드백을 자랑스럽게 든 사람도 있었고 반짝이는 시계로 성공을 과시하는 사람도 있었다. 윤나경은 문을 연 초밥집 안으로 조용히 들어섰다. 검은 바지에 심플한 흰 셔츠 차림이었다. 하지만 고든의 자세와 차분한 눈빛은 달랐다. 그녀는 반 친구들 사이에 조용히 앉아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그녀의 얼굴에는 변하지 않은 것과 변한 것이 구분되어 있었다. 하경, 오랜만이야. 몇몇 여학생들이 반갑게 다가왔다. 하지만 곧이어 질문이 쏟아졌다. 아직 미혼이야. 언제 결혼할 계획이야? 지금 몇 살이야? 계속 말했다. 하경은 가볍게 웃었지만 질문은 더욱 귀찮아졌다. 남자 반 친구들은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경은 무슨 직업을 가졌지? 아, 군인인가? 여자. 군인은 어떻게 생겼지? 식당 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잔들이 돌아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흥겨워졌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하경에게로 향했다. 뭔가 흥미로운 광경을 본 것 같았다. 안녕. 하경아, 군대에서 무슨 일을 했니? 그리고 나한테 요리해줬어. 술에 취한 목소리로 남자 반 친구가 물었다. 사방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제대하고 빨리 결혼하는 거. 여자가 총을 들고 다닐 이유가 뭐야? 또 다른 지각. 들어왔다. 하경은 잔을 바라보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분위기가 점점 긴장되었다. 술에 취한 남자 학생이 갑자기 소주병을 들어 올렸다. 군인이라면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는 하경의 머리에 차가운 소주를 부어주었다. 식당 안은 잠시 침묵했지만 이내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경아, 미안해. 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지는 않았다. 하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소주가 머리카락에 뚝뚝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물을 닦고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다시 보자. 마치 20년 동안의 군 생활 같았다. 같은 고등학교 운동장, 오후 햇살 아래 운동장에서 혼자 달리는 학생이 있었다. 18살 윤하경이었다. 다른 여자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수다를 떨거나 화장을 하는 동안 하경은 운동장을 조용히 뛰어다녔다. 형아, 걷는 거야. 매일 그러잖아. 반 친구들이 지나가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하경은 신경 쓰지 않았다. 정해진 바퀴를 다 돌 때까지 달렸다. 숨이 막히고 땀이 나면서도 그녀는 계속 나아갔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쫓았다. 그것이 바로 하경의 방식이었다. 뛰어서 철봉에 올랐다. 모든 남자아이들이 하경이 턱걸이를 하는 모습에 놀랐다. 정말 대단했다. 우리보다 더 유능해 보였다. 그러나 곧이어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가 저런 여자랑 결혼하겠어. 하경은 군사학 책을 자주 읽었다. 쉬는 시간에 꺼내서 읽으면 친구들은 놀랐다. 군대 가고 싶어. 우리 아들들조차 가고 싶어 하지 않았어. ROT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 그때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내 반응을 이해하지 못했고 담임 선생님도 하경에게 연락해서 거절했어. 하경아, 내가 예의 바르고 공부도 잘하니 그럴 것 같지 않니? 여자가 군대 가면 뭘 하겠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게 더 낫지 않겠니?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지만 하경에게는 벽과도 같았다. 하지만 하경의 눈빛은 변함없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체육 활동을 하고 밤늦게까지 군사학 서적을 읽었다. 어른들의 만류와 친구들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하경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소녀도 군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경은 더욱 강해졌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고 싶었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었다. 결국 하경은 중화민국 고시에 합격하여 당당하게 군복을 입을 수 있었다. 그 순간만큼은 여전히 기쁘고 자랑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여러 군부대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다. 현역 군인들은 모두 동시에 소집되었고 어제 회의에 참석했던 반 친구들의 남편들도 소집되었다. 긴급 제대 명령이 내려졌다. 중령과 계급은 비슷하지만 계급은 다릅니다. 여보, 부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8시 전에 3군단 사령부 상황실로 보고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당황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교관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거지? 남편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도 미리 통보는 많이 받았지만 갑자기 소환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 집에서 동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상사태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지만 정확한 상황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군인 남편들은 제복으로 갈아입고 재빨리 각자의 부대로 향했습니다. 3군단 건물은 위험했습니다. 오늘은 평소 출입 통제가 엄격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소환된 장교들과 부사관들이 하나둘씩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하며 불려졌는지 생각했다. 모두가 긴장한 듯했다. 상황실 앞에는 입장을 기다리는 군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나빴다. 경계가 강화된 듯 모든 것이 비상사태처럼 느껴졌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불려진 건 처음이었다. 복도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입장 명령이 내려졌다. 문이 열리자 모두가 하나둘씩 회의실로 들어갔다. 넓은 회의실 앞에는 군인 한 명이 서 있었다.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볼 수 없었지만 고든의 자세와 깔끔하게 다려진 제복은 눈에 띄었다. 모두가 들어간 후 앞에 있던 사람이 천천히 돌아섰다. 회의실이 잠시 얼어붙었다. 어깨에 빛나는 두 개의 별, 차분한 눈빛, 그리고 깔끔하게 묶은 머리. 윤하경 사령관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 윤하경, 사단장. 앉으시오. 차분하지만 위험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어제 동창회에서 아내들이 하경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자 불려간 병사들 중 몇몇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특히 창백한 얼굴의 남편은 소주를 따라주었다. 하경은 차분하게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디를 보든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어제 민간회의에서 불쾌한 사안의 요약본을 받았다. 직접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모두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회의실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윤하경 사단장의 시선이 천천히 사람 사이로 옮겨갈수록 불려간 병사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아무도 감히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회의실 전체가 사단장이라는 계급의 압박에 짓눌렸다. 파경은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라고 했다. 군인의 용맹함은 군대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군대 밖에서도, 심지어 가족의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다. 모두가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어제 회의에서 그가 가장 놀렸던 여자의 남편, 김중령의 등에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아내가 집에 와서 자랑하던 이야기들이 떠올랐다. 하경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경이는 어떤 군인인가요? 당시 아내가 했던 말은 생소했지만 지금은 그 말이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온 것 같다. 하경이는 계속 말을 이었다. 군인 가족의 언행은 우리 군의 명예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역 군인 배우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어제 그녀가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무언의 경고였다. 박 대위는 손바닥에 땀이 맺히는 것을 느꼈다. 하경이는 아직도 외로워하는데 안쓰럽지 않으세요? 아내의 질문이 귓가에 맴돌았다. 당시에는 그저 걱정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불필요한 간섭이었다. 사단장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부끄러웠다. 하경은 침착함을 유지했다. 허나 동요의 기색은 없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더욱 무서웠다. 강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그녀의 존재로 인해 위험은 커진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맡은 임무에 충실하십시오. 하경 자매, 마지막에 제안했습니다. 또한 가족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군 가족의 가치를 잃지 마십시오. 회의실에 있는 모든 장병들이 이 말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깨닫기 시작하십시오. 얼마나 틀렸는지. 회의는 잠시의 침묵으로 끝났습니다. 그 침묵은 오랫동안 지속된 것 같았습니다. 각자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까지 그 여자는 놀림과 무시를 받으며 아내들을 껴안았다. 최고의 장교로서. 그게 다다. 부대로 돌아가라. 회의는 하경의 마지막 말로 끝났다. 모두 일어서서 서로에게 격려했다. 하지만 아무도 침착하게 회의실을 나갈 수 없었다. 오늘의 경험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교훈이 될 것 같았다. 회의가 끝나고 각자의 부대로 돌아가는 남편들의 표정. 아내들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황급히 달려왔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연락했어? 무슨 큰일이야?
하지만 남편들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다. 윤나경이 사단 지휘를 맡았다. 아내 김중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처음에는 아내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무슨 일이야? 네, 하경이 말했다. 그녀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별 2개와 함께. 중령의 목소리에는 여러 감정이 뒤섞여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까지도 그녀는 자신이 간과했던 사람이 자신의 상사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 소식은 동창의 채팅방에 빠르게 퍼졌다. 너, 큰일 났다. 한 사람의 메시지로 시작해서 바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 부서는 윤하경이 지휘한다. 그녀는 2개의 별을 가지고 있다. 우리 남편들은 모두 하경의 책임이다. 답변하는 사람들은 회의적이었다. 정말 어제 했는데도 메시지는 계속되었다. 어제 동창회에서 했던 모든 이야기를 떠올리자 모두 부끄러워했다. 즉, 수주를 따른 남자의 아내는 채팅방에 들어오지도 못했다. 내가 정말 바보였다는 생각이 든다. 같은 반 친구가 올린 메시지. 하경에게 결혼을 명령했는데. 하지만 우리는 도대체 뭐지? 자책과 후회의 메시지가 계속되었다. 어제의 기쁨과 웃음은 이제 사과와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 지난 일들이 떠올랐다. 생각해보니 하경은 더 이상 고등학생이 아니었다. 항상 혼자 군사과학 서적을 들고 다니며 훈련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웃었다. 지난 날들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하경의 강인한 의지가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몇은 내가 틀렸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진심으로 미안해, 하경아.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 채팅방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 전환되었다. 어제의 기쁨과 자부심은 사라지고 오직 생각과 후회만 남았다. 소주를 따른 남자의 아내가 가장 충격적이었다. 남편이 집에 와서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정신이 붕괴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남편이 하경에서 부활했다는 사실과 자신이 그토록 윗사람을 심하게 대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온몸이 떨렸다.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겠다. 같은 반 친구의 이메일에 모든 것이 요약되어 있었다. 결혼과 가정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편협한 편견에 모두가 속상해했고 하경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다. 잠시 후 채팅방은 침묵에 휩싸였고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애트로 윤하경의 집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에는 깊은 불안이 깃들어 있었고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어제 동창회에서 자신에게 가장 심한 말을 한 남자의 아내는 미선이었다. 그녀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벨을 눌렀다. 나는 하경이야. 미선은 떨면서 무전기에 대고 말했다. 문이 열리고 하경이 나타나자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경은 푸른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우아했다. 들어오세요. 하경은 침착했다. 미선은 한참 눈물을 참다가 거실에 앉았다. 하경아, 미안해.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 하경이 몸을 떨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하경은 하경을 기다리며 조용히 물을 가져다 주었다. 미선은 그 배려에 더욱 후회했다. 하경은 남편에게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미선은 무릎을 꿇고 말을 꺼냈다. 수주를 따른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아까 한 말은 용서받을 수 없었다. 하경의 본심을 알고 나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하경은 미선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화난 기색도 원망하는 기색도 없었다. 오히려 슬픈 기색도 없었다. 어렸을 때 우리도 분명 미쳤었지. 미선은 말을 이어갔다. 치하경, 미선이 군인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웃었다. 이해하려고 애쓰지도 않았다. 이제야 이해가 가요. 그때 우리가 하경에게 얼마나 큰 아픔을 안겨줬는지. 미선의 행동은 진심 어린 후회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경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하경의 진짜 삶. 하경은 천천히 일어나 신발장으로 걸어갔다. 정리된 군화 한 켤레. 그녀는 조용히 신발끈을 조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도 어린아이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변함없었지만 오랜 세월 함께해 온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 오른 하경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군화를 조이는 그녀의 손길은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일상 속에서 수없이 반복할 수 있었다. 군인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미선은 하경의 말에 더욱 지루해졌다. 그들은 깨달았다.
이전에는 자신들이 살았던 세상이 아주 작았다. 하경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찮게 느껴졌다. 결혼과 6번째 가족에 기반한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 하경,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감히 입을 열어야 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야. 하경은 군침을 삼키며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일어서려 애썼다. 과거는 끝났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다. 그 말은 이해와 용서를 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우리가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선은 그 말의 중요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며칠 후, 경은 혼자 옛 교육기관으로 갔다. 20년 만에 그녀가 다녔던 학교는 크게 변해 있었다. 새로운 운동장과 연립 건물들이 지어졌다. 이전보다 훨씬 커졌다. 하지만 가운데에는 변하지 않은 가로막대가 있었다. 텅 빈 운동장을 걸으며 하경은 과거의 일들을 떠올렸다. 매일 이곳을 걷던 기억들, 친구들을 바라보던 순간들이 생생했다. 왜 이렇게 외로웠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외로움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았다. 철봉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전에는 더 낮게 느껴졌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철봉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을 때 철봉은 아직 차가웠다. 내 눈물과 땀이 모두 철봉에 흘렀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사령관님, 여기서 훈련 받으셨나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보니 젊은 병사가 서 있었다. 이 지역 부대원인 듯했다. 하경이 보이는 것 같았다. 안녕하세요. 하경. 손을 들어 인사합니다. 내가 졸업했을 때 사단장이 이 학교에서 근무했다고 들었다. 젊은 병사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 사람이 여기서 왔구나. 하경이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를 만나서 기쁘다. 그때는 군인도 아니었으니까. 철봉을 바라보며 하경이 말했다. 저는 그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에는 소녀가 이곳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그 꿈을 이루기까지의 여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병사는 그 말에 감동한 듯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공부할 때 사단장님과 저도 철봉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네, 매일 했습니다. 하경이의 목소리에는 현재의 자부심과 그 시절의 외로움이 함께 담겨 있었지만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간이 구름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꾸준히 버텨온 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미선이의 사과와 어제 동창의 사건도 지나갔습니다. 사단장이라는 자리가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젊은 병사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경이는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꼭 적절한 자리를 찾을 겁니다. 운동장으로 돌아가기 전 하경이는 철봉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이곳은 아픈 기억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키워온 소중한 곳이었다. 소녀의 꿈은 이제 이루어졌다.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차에 오르며 하경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3군단 훈련장은 다음 날 아침부터 활기가 넘쳤다. 오늘은 사급 합동 군사훈련이 있는 날이었다. 각 부대에서 파견된 장교와 부사관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며칠 전 상황실에서 만났던 동기들의 남편들도 함께였다. 윤하경 사단장이 훈련장 한쪽에서 직접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제복을 입은 하경은 각 부대의 준비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인의 정밀함과 고위 장교의 카리스마가 가득했다. 멀리서 지켜보는 장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모든 부대가 준비 완료를 보고했다. 하경이 명령을 받자 각 부대의 지휘관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첫 번째 부대가 준비되었다. 두 번째 부대도 준비되었다. 훈련장 곳곳에 큰 함성이 울려 퍼졌다. 형은 보고를 하나하나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훈련이 시작되자 하경은 후방 초소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했다. 각 부대의 무전 보고를 듣고 즉시 적절한 명령을 내렸다. 3사단으로 좌회전하라. 포병 지원을 요청하라. 그녀는 정확하고 빠른 명령을 내렸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판단이었다. 김중영은 부대를 지휘하면서도 하경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 아내가 무시하던 그가 이제 자신을 포함한 모든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된 것이다. 그는 그를 보고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굳이 소리치거나 과시하지 않아도 그의 모습만으로도 사람들이 감탄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훈련 도중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장비 고장으로 한 부대가 지연되었다. 하경의 두 번째 상황 보고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놀라운 것은 두려움 없이 대안을 찾아냈다는 것이다. 3사단은 장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고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각 부대의 움직임이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었을 때였습니다. 중앙에 있는 하경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의 남편들이 이제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훈련 후 전반적인 상황 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하경은 각 부대 지휘관 앞에서 훈련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오늘 훈련에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말은 매우 사려 깊었습니다. 부하들을 인정하고 격려하십시오. 또한 이것이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기자회견을 듣던 박대위는 똑바로 섰습니다. 충성심. 그는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대답하며 마음속 깊은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이제 하경은 단순한 동급생이 아니라 진정한 장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았습니다. 훈련장을 청소하는 동안 장교들의 시선은 하경의 등을 따라갔습니다. 계급장은 소주 한 잔을 비웃을 수 없습니다. 조용한 시대는 진정한 사단장을 만들어냈고 그 진정한 권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경멸과 차별을 제거했습니다.